호주의 한 방송사 스튜디오. 카메라에 붉은 불이 켜졌습니다. 월드컵을 분석하는 라이브 방송에 출연한 게스트들. 전 토트넘 사령탑이자 손흥민에게 주장직을 맡겼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리했습니다. 진행자의 평범한 질문. 포스테코글루 감독님, 어제 열린 한국과 체코의 맞대결을 어떻게 보셨나요? 보통 짧은 평이나 요약으로 끝날 질문이죠. 핵심 장면 몇 개를 언급할 법도 한데 포스테코글루는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걸어 나갔습니다. 전술 칠판을 향한 그가 말했습니다. 조금 길어질 것 같네요. 스태프들은 당황하며 편성표를 살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무려 45분이라는 방송 시간을 손흥민 한 명만을 위해 할애했습니다. 생방송 도중 모든 이슈를 뒤로 한 채 말이죠. 그 긴 시간의 끝에서 포스테코글루가 던진 한마디는 강렬했습니다. 지금 34살의 흥민이는 누구보다 두려운 존재입니다. 이 발언의 깊이를 파악하려면 포스테코글루와 손흥민이 쌓아온 관계의 역사를 짚어봐야 합니다. 토트넘 부임 직후 포스테코글루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했고 고민 끝에 손흥민을 캡틴으로 낙점했습니다. 전 세계가 의아해했습니다. 비유럽권 선수, 특히 아시아인에게 완장을 맡기는 것은 당시로선 파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감독의 판단은 적중했습니다. 손흥민은 주장 완장을 차고 토트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비록 포스테코글루는 팀을 떠났지만 손흥민을 향한 그의 시선과 관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중계 중 손흥민의 경기를 지켜보는 포스테코글루는 단순한 해설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신뢰했던 주장이 월드컵이란 큰 무대에서 어떻게 진화했는지 누구보다 가까이서 분석하는 관찰자였습니다. 전술 보드에선 그가 본격적으로 분석을 시작합니다. 토트넘에서 처음 봤던 흥민이의 강점은 명확했죠. 압도적 속도, 양발 활용 능력, 그리고 뛰어난 결정력까지. 그 세 가지 무기로 그는 프리미어리그 최정상급 공격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체코전을 보니 저는 네 번째 핵심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이전엔 없었거나 혹은 제가 미처 읽지 못했던 부분이죠. 보드 위에 점을 찍으며 그가 강조한 것은 리듬이었습니다. 취재진의 눈빛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제가 말하는 리듬이란 손흥민의 침투 방식에 아주 정교한 패턴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피파 기록을 보면 그는 체코전에서 위험 지역에 18번 침투했습니다. 양팀 통틀어 최고 수치죠. 그 빈도수를 시간으로 나누면 평균 3.9분마다 한 번 골입니다. 단순히 일정하기만 한 게 아니죠. 보드에 곡선을 그리는 포스테코글루. 수비진이 한 번 전력으로 뛰고 나면 당연히 휴식기가 필요합니다. 심박수가 안정되고 집중력을 가다듬어 수비 대형을 다시 갖추기까지 보통 3분 반에서 4분이 걸립니다. 손흥민의 침투 간격인 3.9분은 수비의 회복 시간을 정확히 찌르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운일까요?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3년을 함께 보낸 사람으로서 그의 남다른 축구 지능을 잘 압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손흥민은 상대 수비진이 한숨 돌릴 만한 시점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수비수들이 이제 좀 편해지겠다고 방심하는 바로 그 찰나에 그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죠. 이게 바로 손흥민 특유의 리듬입니다. 상대에게 조금의 재정비 시간도 허용하지 않는 치밀한 전략인 셈이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화두를 던지더군요. 이 리듬을 보며 문득 한 선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리오넬 메시입니다. 스튜디오의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메시는 30대 중반에 접어들며 완전히 스타일을 탈바꿈했습니다. 20대의 메시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변화무쌍한 드리블로 상대를 무너뜨렸지만 30대의 메시는 달랐습니다.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지 상태에서 더 파괴적인 효과를 냈죠. 세월의 흐름을 스피드가 아닌 영리함으로 극복한 것입니다. 그 노련한 지능은 때때로 순수한 속도보다 수비수들에게 훨씬 더 치명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빠른 발을 막아내는 대응법은 익숙해도 적은 움직임으로 경기를 장악하는 선수를 제어하기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술판 위 손흥민을 짚었습니다. 그에게서 똑같은 진화의 흔적을 엿본다는 것이었죠. 34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시속 35.2km를 찍습니다. 양팀 통틀어 최고 기록이죠. 속도는 여전한데 이제는 그 위에 리듬이라는 지능까지 얹어졌습니다. 손흥민이 메시의 나이에 다다랐을 때 왜 더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메시는 속도를 지능으로 대체했다면 손흥민은 속도에 지능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이죠. 포스테코글루의 45분간 분석이 공개되자 전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대체가 아닌 보태기. 그 말이 제가 느낀 바를 정확히 관통했거든요. 세인트루이스 시절 저는 손흥민이 안쓰럽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오직 속도에만 의존했으니까요. 트리니다드 토바고전에서 진짜 손흥민이 돌아왔다고 평했습니다. 그때는
속도와 함께 축구를 즐기는 행복이 보였죠. 그리고 오늘의 체코전, 속도와 즐거움에 리듬까지 장착했습니다. 손흥민은 지금도 계속 진화하며 무언가를 덧붙여 나가고 있습니다. 34살의 선수에게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그저 경이로울 뿐입니다. 벵거가 3.9분의 중요성을 언급하더군요. 포스테코글루의 분석 말입니다. 제가 손흥민이 체코 수비력의 23%를 갉아먹었다고 분석한 근거를 그가 설명해냈습니다. 3.9분마다 찾아오는 그 지옥 같은 압박을요. 쉼없이 몰아치는 간격. 그것이 수비진을 무력화시킨 23%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제 분석의 결과에 숨겨진 원인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무리뉴는 이렇게 말했죠. 그가 손흥민을 위해 45분을 할애했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존중이자 찬사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직접 캡틴으로 임명했던 제자를 이토록 깊이 있게 파고든다는 것. 이건 단순한 데이터 분석을 넘어선 깊은 애정입니다. 진심 어린 애정을 바탕으로 한 분석이야말로 가장 신뢰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대상을 관찰할 때 우리는 더 깊고 세밀하게 들여다보기 때문이죠. 경기가 마무리된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코칭 스태프 사이의 오간 대화가 알려졌습니다. 45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던 건 아닌지 질문하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저 미소를 지었다고 하네요. 손흥민에 관한 이야기라면 45분조차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이겠죠. 제가 그를 토트넘의 캡틴으로 발탁했을 당시 모두가 의문을 표했죠. 외국인 선수에게 주장직이라니. 오늘 그는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해 보였습니다. 3.9분의 리듬은 그가 토트넘에서 보여준 투철한 책임감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방증입니다. 손흥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다만 34세가 된 지금 자신의 기량을 더욱 노련하고 정교하게 다듬어가고 있을 따름입니다. 45분간의 생방송, 한 선수를 위해 전술판에 새겨진 18개의 지점과 3.9분이라는 간격, 그리고 메시와의 단순한 대치가 아닌 차범근의 대기록까지 더해지며 포스테코글루가 언급한 손흥민만의 리듬은 이번 경기에서도 여지없이 발휘될 겁니다. 매 3.9분마다 멕시코 수비진은 숨 돌릴 틈조차 없겠죠. 벵거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그는 그저 편하게 말년을 보내러 온 게 아니라 승리를 정복하러 온 것이라고 말이죠. 클럽 역시 손흥민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벵거의 말대로 3.9분은 23%의 효율을 일궈낸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무리뉴의 말처럼 진정성 담긴 분석이 최고의 정확도를 보장하니까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말 맞다나 손흥민을 논하기엔 45분도 짧습니다. 이제 메시와 같은 34세의 나이에 도달한 손흥민이지만 그는 쇠퇴하는 대신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월드컵의 열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콘텐츠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